왜 수많은 자산가들은 무너졌을 때 설악산 울산 바위를 찾을까? 사업에 실패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가족한테도 말 못하고 어느 새벽에 혼자 버스터미널로 갑니다. 행선지도 딱히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멀리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탄 버스는 속초행이었습니다. 설악산행이었습니다. 왜 하필 설악산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야기를 2번, 3번, 5번 넘게 들었습니다. 사업이 망한 사람, 이혼한 사람, 건강이 갑자기 무너진 사람, 인생의 밑바닥에 섰을 때 묘하게 같은 곳을 찾더라는 겁니다. 설악산.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필이면 저 거대한 바위 덩어리 앞, 울산 바위 앞에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저도 처음엔 그냥 산이 좋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이 울산 바위라는 곳이 뭔가 예사롭지 않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속초에 내리면 공기가 다릅니다. 서울과는 다른 냄새가 납니다. 동해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설악산 능선을 타고 내려와 섞이는 냄새인데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짠 것도 아니고 그냥 차고 깨끗한 냄새입니다. 설악산 소공원 쪽으로 들어가면 숲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는 사람 소리보다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 계곡 물 흐르는 소리. 신흥사 쪽으로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소리들이 전부 하나로 합쳐지면서 머릿속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도시에서는 절대 오지 않는 그 고요함, 그게 설악산의 첫 번째 힘입니다. 신흥사는 신라 자장율사가 652년에 창건한 절입니다.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중 하나입니다. 지금 있는 건물은 1644년에 중창됐는데 3명의 고승이 똑같은 꿈을 꿨다고 합니다. 신인이 나타나서 이 자리에 절을 지으면 수만 년이 가도 3가지 재앙이 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는 꿈. 3사람이 같은 꿈을 꿨다는 건 믿거나 말거나지만 원효와 의상이 이곳에서 수도했다는 건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고승들이 왜 이 자리를 택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뭔가 있긴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신흥사를 지나서 조금 더 올라가면 개조암이 나옵니다. 개조암은 울산 바위 바로 아래, 거대한 화관감 바위 아래에 붙어있는 석굴사원입니다. 자장율사가 신흥사를 지을 때 함께 지었는데 원효, 의상을 포함해서 수많은 고승들이 이 굴 안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개조암 조사들이 이어진 암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나라의 가장 뛰어난 정신들이 울산 바위 그늘 아래에 앉아 무언가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울산 바위한테는 좀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 하나. 옛날 옛적에 조물주가 금강산을 만들려고 전국의 잘생긴 바위들을 모두 금강산으로 불렀답니다. 경상남도 울산에 있던 큰 바위도 그 소식을 듣고 금강산 1만 2천 봉과 함께 하겠다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바위가 워낙 크고 무거워서 속도가 느렸습니다. 백두대간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미시령 고개를 넘으려고 잠깐 쉬었는데 그 사이에 금강산이 이미 완성됐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미 늦었어요. 고향 울산으로 돌아가자니 체면이 없고 금강산에 끼어들자니 자리가 없고 결국 이 바위는 그 자리 설악산 미시령 아래에 그냥 눌러 앉았습니다. 그게 지금의 울산 바위라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홀로 뿌리를 내린 바위. 처음 이 전설을 들었을 때 저는 이게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전설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인생에서 무언가 놓쳐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와 묘하게 겹친다는 걸 느낍니다. 가고 싶었던 곳에 가지 못한 사람, 원했던 자리에 끼지 못한 사람, 그래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굳건히 버티고 있는 존재.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바위 앞에 서면 자기 이야기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풍수적으로 설악산을 보면 이 지역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설악산은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이 나라의 등뼈, 백두대간. 그 중에서 설악산은 한반도 남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화관감산입니다. 대청봉이 해발 1708m. 백두대간의 기맥이 이 산을 통과한다는 뜻이고 풍수에서 말하는 산의 정기가 이 지점에서 가장 강하게 응집된다는 겁니다. 울산바위 자체는 해발 873m, 둘레 4km에 이르는 하나의 거대한 화관감 덩어리입니다. 지질학 용어로 보른하르트, 주변이 다 풍화되어 사라져도 혼자 버티고 남아있는 잔류 암체입니다. 전리의 밀도가 주변보다 낮아서 수억 년의 풍화를 혼자 다 견뎌냈습니다. 이 바위는 침식에 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수억 년 동안
속초 시내에서 설악산 쪽을 바라보면 울산바위가 병풍처럼 속초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 보입니다. 풍수에서 이런 형국을 배산임수의 완성으로 봅니다. 산이 뒤를 막아주고 동해가 앞에서 기운을 모아주는 구조. 그 배후의 가장 두터운 바위가 울산바위입니다. 속초가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땅으로 여겨진 게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문인들도 이 바위 앞에 서면 뭔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주세붕, 허적 같은 선비들이 울산 바위의 웅장함을 시로 남겼습니다. 김홍도는 이 바위를 실경산수화로 여러 점 그렸습니다. 그림 속의 울산 바위는 지금 보이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바위는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나고 지고 왕조는 세워지고 무너졌는데 바위는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면 자기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울산 바위 아래 개조함에는 흔들바위가 있습니다. 거대한 암벽 아래에 커다란 둥근 바위 하나가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서 사람 여럿이 밀면 흔들린다는 바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도 절대 굴러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밀어봤는데도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은 바위. 개조함 스님들은 이 바위를 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라고. 어쩌면 이 바위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흔들려도 괜찮다. 그냥 버텨라. 실제로 개조함 경내에는 석간수가 있습니다.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인데 오래전부터 이 물을 마시면 마음이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산을 오르다 힘들면 이 물 한 모금에 숨을 고르고 마음이 무거우면 이 물 한 모금에 잠깐 내려놓는 거죠. 첫 번째 힐링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개조함 석간수 앞에서의 멈춤. 808개의 계단을 오르면 울산바위 정상입니다. 정상에 서면 대청봉과 외설악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동해 바다가 보이고 속초 시내가 보이고 저 멀리 고성 쪽 산줄기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 설악산 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옵니다. 차갑고 강한 바람입니다. 이 바람 앞에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묘하게 그 말없음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바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게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배가 고프실 겁니다. 설악산을 내려오면 그 육체적인 피로와 함께 이상하게 허기가 집니다. 몸만 배고픈 게 아니라 뭔가 속이 비어있는 느낌. 그걸 채워주는 음식이 이 지역에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황태구이입니다. 설악산 내설악, 인제 용대리 쪽으로 가면 황태덕장이 보입니다. 겨울이면 명태를 줄줄이 매달아 놓은 덕장이 산 기슭을 따라 펼쳐지는데 그 풍경 자체가 하나의 장관입니다. 용대리는 전국 황태 생산량의 70% 이상이 이곳에서 나오는 황태의 본산지입니다. 설악산에서 불어오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 미시령과 진부령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기후. 이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곳이 용대리입니다. 황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십니까? 명태를 겨울에 덕장에 걸어놓으면 낮에는 햇빛에 살짝 녹고 밤에는 영하의 기온에 다시 얼어붙습니다.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얼고 녹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을 이렇게 겪어야 황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명태는 원래 살의 조직이 완전히 바뀝니다. 딱딱하게 얼면서 결이 생기고 녹으면서 부드러워지고 다시 얼면서 그 결이 더 깊어지고 반복할수록 살이 더 부드러워지고 단백질은 더 농축되고 맛은 더 깊어집니다. 혹독함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황태가 불판 위에 올라갑니다. 매콤한 양념을 입힌 황태구이가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갑니다. 살이 부풀어 오르면서 양념이 배어들고 겉은 살짝 바삭하게 구워지면서 속은 말랑말랑하게 남습니다. 한 점 먹으면 뭔가 몸 안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설악산 겨울 바람을 맞고 온 몸에 황태구이 한 점, 그리고 뽀얗고 구수한 황태해장국 한 모금. 용대리 진부령 식당 35년 전통의 황태해장국집에서는 황태를 4시간 이상 고아 국물을 냅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담담하게 속을 채우는 그 맛. 산골 황태 3대 식당에는 지금도 할머니 때부터 이어온 덕장이 있고 덕장에서 직접 말린 황태를 씁니다. 공장 황태와는 달리 살이 두툼하고 잡내가 없습니다. 더덕구이와 산나물이 곁들여지면 설악산의 기운을 한 상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가 이 밥상 앞에서 처음으로 밥맛을 느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등산객들은 말없이 황태국 국물을 마십니다. 뭔가를 내려놓은 사람들처럼 조용히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황태가 만들어지는 과정,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더 깊어지는 그 과정이 어쩌면 우리 인생과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잘 나가다가 한번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다가 또 무너지고 그걸 반복하는 사람. 그게 황태가 되는 명태랑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명태가 황태가 되듯 인생의 혹독한 시간을 통과한 사람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닐까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이 산을 찾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울산바위가 수억 년을 버텼고 황태가 겨울을 견뎌냈고 원효와 의상이 이 굴 안에서 쉬어갔듯이 지금 무너진 내가 여기서 잠깐 쉬어가도 괜찮다는 걸 이 산이 아무 말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 새벽에 혼자 속초행 버스를 탔던 그 사람은 울산바위 정상에 올라서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냥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고. 그리고 내려와서 용대리에서 황태국 한 그릇 먹고 서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뭔가 달라진 게 있냐고 물으면 딱히 달라진 건 없다고 합니다. 사업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냥 버텨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만 했습니다. 버텨볼 수 있겠다. 그게 울산바위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창한 깨달음도 아니고 기적적인 전환도 아닙니다. 그냥 저 바위처럼 버텨볼 수 있겠다는 조용한 감각. 수억 년을 거기 있었던 바위 앞에 서면 내 문제가 갑자기 작아지는 것도 같고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은 그 이상한 이중적인 감각. 풍수에서는 강한 안반 기운이 그 앞에 서는 사람에게 안정과 의지를 준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수천 년 동안 원효가, 의상이, 이름 없는 수도자들이 그리고 지금은 사업에 지친 사람들이 이 바위 앞으로 모여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요? 미시령 옛길을 달리다 보면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오른쪽으로 울산바위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그 거대한 바위. 보는 순간 말이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 침묵이 설악산이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 산을 찾는 건 산의 기운을 찾아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되는 곳이 필요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아도 아무도 해결책을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거기 있어도 되는 곳. 울산바위는 오늘도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잠시 기대어 쉴 바위 하나쯤은 필요할지 모릅니다.